자, 2026년 채권 시장에 정말 결정적인 변곡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 엄청난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중에서도 특히 이 세금 최적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 결정적 변곡점.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던 2025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드디어 2026년에는 미국 채권 시장의 방향성이 아주 명확해지면서 정말 거대한 기회가 열릴 거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2026년에 어떤 결정적인 기회가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기회를 잡기 위한 채권 투자자의 도구함도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수백만, 아니 수천만 원을 아낄 수도 있는 한국의 숨겨진 세금 함정, 이거 꼭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여러분이 바로 쓸 수 있는 2026 실행 계획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거대한 기회의 한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바로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2026년이 이렇게 특별한 건지 연준의 움직임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25년 초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계속 동결하면서 시장이 좀 불안했죠. 3분기에는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여전히 높아서 연준도 고민이 깊었고요. 그러다가 10월에 드디어 정책 방향을 틀어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요, 주요 은행들이 경제가 연착륙하면서 금리를 두세 번은 더 내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금리가 내려간다? 그럼 기존에 발행된 더 높은 금리의 채권 가치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하락은 곧 채권 가격 상승. 아주 간단한 공식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이 기회를 정말 제대로 120% 활용하려면 그냥 금리 내리겠지 하고 방향성에만 투자하는 걸 넘어서야 합니다. 진짜 전문 투자자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쓰는 핵심 무기, 바로 듀레이션과 볼록성이라는 두 가지 도구를 꼭 이해해야 합니다. 듀레이션. 말이 좀 어렵죠? 그냥 금리에 대한 민감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일종의 지렛대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렛대가 길면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걸 들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가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채권 가격은 훨씬 더 크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듀레이션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되는 거죠. 와, 이 차트 좀 보세요.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만약에 금리가 딱 1%만 내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단기 채권 ETF인 SHY는 고작 1.9% 오릅니다. 그런데 듀레이션이 가장 긴 EDV는 어떻죠? 무려 24%나 가격이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어떤 듀레이션을 선택하느냐, 딱 이 차이 하나로 수익률이 10배 이상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자, 그리고 여기 양의 볼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채권 투자의 진짜 비밀 무기 같은 거예요. 보너스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금리가 내릴 땐 우리가 듀레이션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을 더 주고요. 반대로 혹시 금리가 오를 땐 손실을 덜 보게 막아주는 그런 내장된 에어백, 안정 쿠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아까 봤던 EDV 같은 초장기 ETF에 많이 들어있는 제로 쿠폰 채권이 바로 이 볼록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의 기회도 알았고 듀레이션이라는 강력한 도구도 손에 넣었습니다.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한국의 고액 자산가 투자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할 정말 거대한 함정이 바로 우리 눈앞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투자를 결심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든 여러분의 주머니에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세후 수익률이 다 똑같을까요?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다음에 나올 엄청난 사실 때문에요. 바로 이 표가 그 함정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똑같이 1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째, 개별 채권에 직접 투자하면 자본 차익은 비과세, 세금은 0원입니다. 둘째, 미국에 상장된 TLT나 EDB 같은 ETF에 투자하면 22% 양도소득세만 내면 끝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가장 편리해 보이는 국내에 상장된 미국 채권 ETF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법적으로는 분명 비과세인 채권 자본 차익을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해버립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율이 최대 49.5%까지 치솟아요. 아니, 똑같은 미국 채권에 투자했는데 어떤 상품을 골랐냐에 따라서 수익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숨겨진 세금 함정입니다. 네, 49.5%. 이 숫자를 잠시만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번 수익의 거의 절반이에요. 단지 어떤 방식으로 투자했느냐, 이 선택 하나만으로 내 수익 전부를 지킬 수도 있고, 혹은 이만큼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숫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함정을 피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그 현명한 두 가지 선택지가 뭔지 같이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무기를 선택할 시간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왼쪽, 개별 채권 직접 투자. 이 방법의 최대 장점은 뭐니 해도 자본 차익이 100% 비과세라는 겁니다. 세금 효율을 극한으로 추구한다면 무조건 이 방법이죠. 반면에 오른쪽, 해외 상장 ETF는요, 22% 분리과세라는 세금이 붙긴 하지만 유동성이 정말 뛰어나고 소액으로도 쉽게 사고팔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왔던 그 49.5% 함정에 비하면 이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한 선택지고요. 자, 그럼 결정이 좀 더 쉬워지죠? 딱 두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단계,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최우선 순위는 세금 절약인가? 아니면 거래의 편리함과 유동성인가? 그리고 2단계, 그 답에 따라 투자 수단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금 절약이 1순위라면 개별 채권으로, 유동성과 편의성이 더 중요하다면 해외 상장 ETF로 가는 거죠. 아주 명쾌하죠? 자, 그럼 이제 이 전략들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자자 유형별로 나눠서 세 가지 실행 계획,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시나리오를 한번 짜드릴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름하여 금리 인하 스캘펄, 즉 수술용 매스 전략입니다. 이름처럼 아주 날카롭고 공격적이죠. 금리가 확실히 내려갈 거라고 강하게 믿는 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듀레이션이 가장 긴 상품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세금 0%를 원한다면 20년에서 30년 만기 미국 스트립 채권에 직접 투자하시고, 유동성이 더 중요하다면 22% 세금을 감소하고 EDB나 ZROZ 같은 초장기 ETF를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고액 자산과 비과세 수익 전략입니다. 이건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거의 황금률 같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무엇보다 세금을 내지 않고 내 수익을 온전히 지키는 게 최우선 목표죠. 전략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본 차익이 100% 비과세되는 10년에서 20년 만기 미국 국채에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잡고 여기에 약간의 위성 포지션으로 투자 등급 회사채 ETF 같은 걸 섞어서 수익률을 조금 더 보완해 줄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핵심 위성 균형 전략입니다. 너무 공격적인 것도 너무 보수적인 것도 싫다. 성장과 분산, 그리고 세금 효율까지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분들께 딱 맞는 전략이죠.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TLT 같은 표준적인 장기채 ETF로 딱 중심을 잡고요. 위성으로는 IF 같은 중기채 ETF를 추가해서 만기를 좀 분산시켜주는 겁니다. 안정적이고 견고한 접근 방식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균형 전략에서도 국내 상장 ETF는 저 세금 함정 때문에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겠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보통 금리가 내리면 달러 가치도 같이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원화 환산 수익률에는 좀 불리하겠죠? 그런데 이걸 막기 위한 환해지에는 또 비용이 들어요. 이 전략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금리에 대한 베팅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추가 비용을 내가면서 해지를 하기보다는 환율 변동까지도 그냥 총수액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환노출 전략을 더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길은 명확해졌고 기회는 정말 역사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늘 변동하는 시장 속에서 과연 여러분은 행동으로 옮길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